열흘간 사찰 칩거를 접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첫 번째 카드는 벼랑 끝 전술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총선 이긴 걸 가지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저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의원 비율로 11대 7이 방향한 것 아니냐에도 짜증을 낼 정도였습니다. 의원들끼리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제가 겪었던 수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귀 후 첫 일성이요, 장혜철 평론가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 한다, 야당 없이 잘해봐라, 꽤 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사찰을 칩거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중량감이 더 커진 바가 있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의 의원들의 여론, 그리고 핵심 당원들의 여론일 텐데, 이 여론을 보게 되면 지금 법사위 가져가고 국회 관행 다 깨는 민주당에게 우리가 상임위원장 7개 받아서 뭐 할 거냐, 그런 식으로 협치해 줄 바에는 어차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18개 다 준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승부수가 내부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를 했지만 여기 와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찰 찾아왔을 때 새로운 카드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야당이 100개 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우리는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 안 한다, 강제 배정을 하려면 하고 상임위에 협조하지 않겠다, 추경 같은 경우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제1야당의 협조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대로 했을 때 이 정치적 부담이나 후폭풍을 더불어민주당이 질 만한 그런 결기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겠다면서 벼랑 끝으로 나간 겁니다. 스스로 벼랑 끝에 나갔습니다. 쥐가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도 물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선 것인데, 이번 돌아와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재심의를 받으면서 당의 어떤 결집력은 하나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김태년 원내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속으로는 상당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 않을까, 이 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마 곤란한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러면 정말로 주호영 원내대표 머릿속에는 법사위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원구성 절대 없다, 이거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원구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18개 다 가져가라라고 아마 미래통합당 내에는 거의 의사가 아마 모아져 가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누차 반복했고, 지난번에 이제 삼선 의원들에서 법사위원장 받지 않으면 자기네들 상임위원장 맡을 생각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가고 그냥 국정 책임지고 민주당이 운영해라, 이게 지금 대체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아마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타협을 해서 협치의 정신 아래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니, 사실은 박병석 지금 국회의장께서 그러면 법사위원장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떠냐, 지금 그 의견을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 그렇다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법사위원장 맡은 거 철회하고 앞에 1년 미래통합당에 주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 또 1년 이렇게 법사위원장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타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귀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이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써올린 이 주제를 두고 오늘 4선 중진 의원들끼리 맞붙었습니다. 볼턴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 그러면 거의 세계 최고의 사기극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진짜 어디까지냐, 조사해보자. 국정조사를 하려면 이제 볼턴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는데, 이런 국정조사가 가능합니까? 볼턴이 안 온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에 안 올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게 정말 정치적 공방인지 아니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오늘 이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니까 또 여야가 세게 붙었습니다.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지만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전국을 이끌거나 여당과 정책 대결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볼턴은 자기 나라 청문회에도 안 나간 사람이에요. 트럼프 탄핵 청문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청문회 세운다는 건 참 조금 준비가 안 된 발언인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만 놓고 보면은 그게 국정조사가 됐든 아니면은 상임위가 됐든 치열하게 논쟁을 할 만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뭐였고 어떤 얘기를 했고 김정은이 이걸 미국에 어떻게 전달했고 그 문제라든지 판문점에서 왜 우리 땅에서 판문점 자유해제 우리 땅에서 하면서 왜 문 대통령이 소외가 됐는지 그냥 김정은 트럼프만 단독으로 회담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설사 국정조사를 해도 아마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판판이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이 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제대로 된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랜만에 이 인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물도 실시간 검색어 포함이 돼 있어요. 먼저 오늘 안산 유치원에서 식중독, 그러니까 햄버거 병이라고 좀 불리는 식중독이 지금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100명 가까이가 지금 이제 식중독에 좀 감염이 됐습니다. 오늘 6.25 70주년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인물 조영남 씨 관련해서 다음 소식 바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